계단을 내려갈 때마다 무릎이 휘청거리며 힘이 빠지는 느낌. 혹시 요즘 이런 경험 자주 하시나요? 예전엔 산도 잘 오르던 내가 이제는 평지조차 두렵고 누가 뒤에서 살짝 밀기라도 하면 그대로 주저앉을 것 같은 불안함이 늘 따라다니는 요즘입니다. 병원에서는 연골이 닳았다고 하고 약을 먹어도 잠깐뿐이고 수술은 겁나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직접 수천 명의 어르신들과 함께 효과를 본 단 3분 발바닥 마사지로 무릎 꺾임 증상이 안정된 놀라운 방법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광주 북구에 사시는 77세 이분남 할머니는 몇 해 전까지만 해도 동네에서 가장 활달한 분으로 통했습니다. 교회 성가대도 하시고 매주 화요일이면 시장 친구들과 모여 노래방도 가고 손주들과도 자주 놀아주셨던 분이었지요. 그런 할머니께 어느 날부터인가 변화가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그저 무릎이 조금 뻐근하다 싶었고 날씨가 흐릴 땐 유독 관절이 더 아팠지만 나이 탓이려니 하고 참고 지내셨습니다. 그러나 점점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어느 날 교회 계단을 내려가던 중 갑자기 무릎에 힘이 쑥 빠지며 한쪽 다리가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크게 넘어지지는 않았지만 그날 이후로 할머니는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겁부터 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이 할머니는 외출 자체를 꺼리게 되었고 특히 혼자 다니는 것을 불안해하셨습니다. 딸이 같이 시장을 가자고 해도 그냥 네가 다녀와 하시며 손을 내저으셨고 예전 같으면 먼저 전화해 만나자고 하셨을 친구들에게도 한동안 연락을 끊고 지내셨다고 합니다. 자꾸 다리에 힘이 풀릴 것 같아서 너무 무서워요. 어디 가다가 그냥 앉아버릴까 봐요. 할머니는 그 불안감을 누구보다 실감하고 계셨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단순한 관절염증으로 여기고 조심하세요, 무리하지 마세요 라고 말했지만 정작 본인은 하루하루가 공포였다고 합니다. 특히 손주가 뛰어오며 안기려 할 때 무릎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 아이를 제대로 안아주지도 못한 날은 마음 한켠이 너무도 무겁고 서러우셨다고 말하셨습니다. 병원에도 몇 번 가셨지만 돌아오는 건 통증 완화제와 물리치료 권유뿐이었습니다. 젊은 의사 선생님은 연골이 마모돼서 그렇다며 주사를 맞으라고 했지만 할머니는 오히려 그 말이 더 불안하셨다고 합니다. 그럼 앞으로는 점점 더 못 걷게 되는 거야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예전에 같은 교회를 다니던 친구분이 오랜만에 전화를 걸어오셨고 이야기 도중 요즘은 다리 안 불편해. 난 요즘 발 마사지 하는데 좀 낫더라 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이분남 할머니는 해당 방법을 소개한 영상 하나를 시청하게 되었고 그 안에서 설명한 발바닥 중심부 마사지가 그녀의 삶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발이 따뜻하는 정도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인가 계단을 내려가는데 그 꺾이던 느낌이 안 드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냥 성큼 내려가고 있더라고요. 너무 놀랐어요. 할머니는 그렇게 매일 아침 식사 전에 5분씩 의자에 앉아 발바닥을 문지르는 것을 생활 습관처럼 시작하셨고 그 결과는 단순한 통증 감소를 넘어서 삶의 질 자체를 바꾸게 되었습니다. 다시 손주를 안아줄 수 있게 되었고 친구들 모임에도 나갈 수 있게 되었으며 무엇보다도 거울 속 자신의 얼굴에 미소를 지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그녀에게 가장 큰 변화였다고 말합니다. 이분남 할머니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무릎이 꺾인다는 건 단지 무릎의 문제가 아니라 내 몸 전체가 불안하다는 신호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발을 돌보니까 무릎이, 몸이, 마음까지 안정되더라고요. 정말 고맙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무릎 통증이나
다리에 힘이 빠지는 증상을 단순히 나이 들어서 그렇다고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짜로 이해해야 할 것은 이 증상이 단순한 노화의 일부가 아니라 오랜 생활 습관과 신체 구조의 변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평소 무심히 지나쳐온 발의 기능 저하에서 비롯된다는 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릎이 아프면 무릎만 바라봅니다. 그래서 연골 주사를 맞고 파스를 붙이고 무릎 보호대를 찾게 됩니다. 하지만 정형외 과적으로 볼 때 무릎이 꺾이고 힘이 빠지는 증상의 근본 원인은 종종 발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의 연결된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발은 땅과 닿는 유일한 지점이자 전신의 균형을 잡아주는 기초입니다. 하지만 발바닥의 근육과 인대는 나이가 들수록 점차 약해지고, 특히 발의 아치가 무너지면 체중이 제대로 분산되지 않게 됩니다. 이로 인해 무릎이 자연스럽게 안쪽으로 몰리거나 바깥쪽으로 틀어지고, 걸을 때마다 관절에 비정상적인 하중이 가해지게 됩니다. 이런 상태가 반복되면 무릎의 부담이 누적되고 결국 무릎이 꺾이는 듯한 느낌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특히 한국처럼 좌식 문화가 뿌리 깊은 생활 환경에서는 이런 문제가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바닥에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 좁은 공간에서 무릎을 꿇는 습관, 오래 서 있는 문화 등은 모두 발과 무릎의 부담을 키우는 생활 방식입니다. 또한 젊을 때는 대수롭지 않게 지나쳤던 작은 발의 피로감이나 통증이 나이가 들어서는 바로 균형 문제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런 균형의 문제는 단순히 걷기 불편하다는 수준을 넘어서 낙상의 위험, 고관절 골절, 장기적인 퇴행성 질환으로도 이어질 수 있어 매우 심각하게 다뤄야 할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치료는 여전히 증상 중심입니다. 통증이 있으니 진통제를, 붓기가 있으니 냉찜질을, 그리고 근육이 약하니 보조기를 쓰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정작 그 원인이 되는 발의 상태나 그 아래 깔린 자세, 생활 습관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병원을 자주 찾기 힘든 노인층에게는 더욱 불친절한 구조입니다. 또 하나 간과하기 쉬운 요소는 나이가 들수록 감각 둔화가 함께 온다는 점입니다. 발바닥에 자극을 받아야 뇌가 자세를 조절하는데 감각이 무뎌지면 몸의 반응 속도도 느려지고, 그러다 보니 더 쉽게 중심을 잃고 무릎에 의존하게 되는 악순환이 생깁니다. 더불어 당뇨병을 앓고 있는 경우에는 말초신경의 기능 저하로 인해 발에 대한 감각이 현저히 떨어지고, 그로 인해 발의 근육이 충분히 사용되지 못해 점점 더 약화되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릎에 집중된 하중은 더 커지고 결국 무릎 통증, 힘 빠짐, 꺾임 증상이 동시에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문제들을 나이 탓으로만 여기고 더 이상 나아질 수 없다고 체념하는 순간부터 회복의 가능성도 멀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많은 연구 결과들은 발의 기능만 회복해도 무릎의 부담이 줄어들고 전신의 자세가 교정되며 통증이 크게 완화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어디가 아프다 해서 벗어나 왜 아픈가를 묻고 그 원인을 생활 속에서 찾아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수술 없이도 약 없이도 스스로 몸을 다시 바로 세우는 길이 열릴 수 있습니다. 특히 발바닥 중심부, 아치와 연결된 근육들을 자극하는 단순한 마사지 하나만으로도 무릎 꺾임 증상이 개선되고 다시 걷는 힘을 찾는 어르신들을 수도 없이 보아왔습니다. 정형외과적으로 설명되지 않았던 증상들이 오히려 이런 기본적인 부분에서 풀려가는 것을 보고 있노라면 우리가 지금까지 너무도 당연하게 무시했던 발의 중요성을 다시금 절실히 느끼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통증을 참는 것이 미덕이 아니라
내 몸을 돌보는 습관이야말로 삶을 지키는 첫걸음임을 받아들여야 할 때입니다. 지금까지 들으시면서 혹시 나도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이 드셨다면 지금부터는 더욱 집중해 주세요.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단순 마사지 외에도 잠들기 전 무릎 붓기까지 잡아주는 특별한 방법을 하나 더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이건 병원에서도 따로 알려드리지 않는 루틴이라서 꼭 끝까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실용적인 건강 정보를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실제로 무릎이 꺾이는 느낌, 다리에 힘이 풀리는 불안한 증상을 잡기 위해 제가 수백 명의 어르신들과 함께 효과를 본 핵심 방법, 바로 발바닥 중심 마사지를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은 하루 3분, 아무런 도구 없이 의자 하나만 있으면 누구나 따라할 수 있고, 심지어 관절염이나 허리 통증이 있으신 분들도 부담 없이 실천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좋은 점은 특별한 약물이나 고가의 기계가 필요 없고, 단순히 내 손 하나로도 충분히 개선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이 방법을 꾸준히 실천하신 어르신들 중 상당수가 병원에 가는 횟수가 현저히 줄었고, 일부는 지팡이 없이도 안정적으로 걷게 되었습니다. 먼저 마사지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편안한 의자에 앉아주세요. 등받이가 있는 의자면 더 좋습니다. 발을 바닥에 평평하게 놓고 한쪽 발을 들어서 반대편 무릎 위에 올려놓습니다. 무릎이 아프신 분들은 무릎 위가 힘들 수 있으니 그냥 발을 바닥에 두고 숙여서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엄지손가락을 이용해 발바닥의 중심 부분, 즉 아치라고 불리는 오목한 부분과 그 주변을 천천히 꾹꾹 눌러가며 원을 그리듯 문질러 주세요. 마사지 시간은 한쪽 발당 3분 정도가 적당하며 너무 세게 누를 필요는 없습니다. 처음에는 시원한 느낌이 들지 않아도 하루하루 지나면서 점점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발이 따뜻해지는 것이 느껴질 것입니다. 특히 집중해야 할 부위는 용천혈이라는 반사점입니다. 발바닥의 앞쪽, 발가락과 발뒤꿈치 사이 아치 부분의 가장 깊은 지점입니다. 이곳은 전통 한의학에서도 매우 중요하게 여겨지는 부위로 몸의 생명 에너지가 솟아나는 곳이라 하여 이름 붙여졌고, 현대의학적으로도 신경말단과 혈관이 집중된 부위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부위를 중심으로 마사지를 하면 단순한 발피로 해소를 넘어서 무릎, 골반, 허리까지 연결된 구조가 자극되면서 전신의 균형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이는 곧 무릎이 꺾이고 다리에 힘이 빠지는 증상이 줄어드는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마사지할 때 손가락에 힘이 부족하신 분들은 작은 고무공이나 테니스공을 이용하셔도 좋습니다. 바닥에 공을 놓고 발바닥을 그 위에 올린 뒤 천천히 앞뒤로 굴리듯 움직이면 자연스럽게 마사지가 이루어지고 자극도 손보다 부드럽게 전달됩니다. 특히 손 관절이 약하신 분들 혹은 관절염이 있으신 분들께는 이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공을 굴릴 때도 마찬가지로 무리하지 마시고 아프지 않을 정도의 부드러운 압력으로 3분간 반복하시면 됩니다. 또한 발 마사지를 하시기 전으로 발을 따뜻하게 해주시면 효과가 훨씬 좋아집니다. 가능하다면 미지근한 물에 발을 담그거나 따뜻한 수건으로 발을 감싼 후 시작해보세요. 따뜻함은 근육 이완을 돕고 마사지 효과를 극대화시켜줍니다. 여름이라면 실온 상태에서도 괜찮지만 겨울철이나 손발이 차가운 분들께는 반드시 따뜻한 준비 과정을 권장드립니다. 이 방법은 단순한 마사지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루 종일 사용하고 있지만 정작 돌아보지 못했던 발이라는 신체의 근본을 회복시키는 작업입니다. 실제로 정형외과에서도
발 근육이 약화되면 무릎과 고관절의 부담이 증가하고 그 결과로 관절 통증, 꺾임 현상, 낙상 위험이 커진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발이 균형을 잡지 못하면 무릎이 그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게 되며 결국 꺾이거나 휘청이는 증상이 반복되다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발바닥 중심 마사지 방법은 단순한 건강 습관이 아니라 무릎 꺾임을 사전에 예방하고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생존 루틴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점은 처음 며칠은 큰 효과가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하루 3분 아침이나 자기 전, 하루에 2번만 해도 일주일 후부터는 발의 온도감, 무릎의 안정감, 그리고 전체적인 걷는 느낌이 달라졌음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특히 무릎에 힘이 빠져 자주 중심을 잃던 분들이 이상하게 요즘은 덜 흔들린다고 말하는 걸 들을 때마다 이 방법이 얼마나 효과적인지 다시금 확신하게 됩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내 손으로 내 발을 돌보는 습관을 시작해보세요. 무릎은 몸의 중심이지만 그 무릎을 지탱해주는 가장 중요한 기둥은 바로 발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마사지 방법을 통해 극적인 변화를 경험하신 분들의 이야기는 참 많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기억에 남는 분이 충청북도 청주에 사시는 74세 남상철 어르신입니다. 어르신은 과거에 2번이나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 넘어졌던 경험이 있으셨고 그 이후부터는 외출 자체를 꺼리게 되셨습니다. 한때는 매일 아침 손자와 함께 동네 한 바퀴를 산책하시던 분이었지만 다리에 힘이 빠지는 느낌이 반복되면서 어느 순간부터는 문 밖을 나서는 것 자체가 두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계단을 내려갈 때는 누가 뒤에서 밀기라도 할까봐 손잡이를 꼭 움켜쥐고 한 발씩 조심스럽게 디뎌야 했고 그조차도 가끔 무릎이 꺾일 것 같은 불안감 때문에 중간에 멈춰 서 계시곤 하셨습니다. 주변에서는 이제 나이도 있으시고 집에서 쉬세요 라고 말했지만 어르신은 그 말이 가장 속상하셨다고 합니다. 아직도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손자 손잡고 다시 공원길을 걷고 싶은데 몸이 안 따라준다는 현실이 무엇보다 답답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던 중 우연히 가족이 보여준 건강 영상 하나에서 이 발바닥 중심부 마사지 방법을 접하게 되셨고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따라하기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매일 저녁 뉴스가 끝난 후 의자에 앉아 양쪽 발바닥을 번갈아 가며 천천히 문질러 주기 시작했는데 처음 며칠은 큰 변화가 느껴지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정도 지나자 아침에 일어날 때 발바닥이 전처럼 차갑지 않고 무엇보다도 무릎에 힘이 더 잘 들어가는 느낌이 들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나던 날 오랜만에 딸과 함께 동네 마트에 가셨고 예전 같았으면 2-3번은 쉬어가야 했던 길을 한 번도 멈추지 않고 걸을 수 있었을 때 어르신은 가슴이 뭉클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계단을 내려갈 때 발이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지탱해주는 듯한 느낌이 들었을 때는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기뻤다고 하셨습니다. 이후로는 하루도 빠짐없이 이 루틴을 지키셨고 2달째 되는 날에는 주치의에게서 혈액순환이 눈에 띄게 좋아졌다는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또한 허리와 골반의 뻐근함도 줄어들고 예전처럼 주기적으로 먹던 진통제도 절반으로 줄였다고 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큰 변화는 손자와의 관계에서 나타났습니다. 예전에는 손자가 할아버지 안아줘 라고 하면 무릎이 아파서 안 돼 라며 외면하던 어르신이 이제는 손자를 번쩍 안아들고 오늘도 걸을 수 있어서 너무 좋다고 말할 수 있게 되신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본 가족들은 요즘은 아버지가 더 젊어진 것 같아요. 얼굴 표정도 밝아지셨고
말투도 예전보다 훨씬 활기차요 라고 했고, 본인 스스로도 이제야 다시 내 몸을 찾은 것 같다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이와 비슷한 사례는 대구 수성구에 사는 76세 박혜정 어머님에게도 있었습니다. 박 어머님은 원래 무릎 통증 때문에 파스를 달고 사시던 분이었고, 병원에서도 수술을 권유받았지만 겁이 나서 계속 미루고 계셨습니다. 그런 중에 지인의 추천으로 이 마사지 방법을 접하셨고, 기댈 곳 없던 내 다리를 내가 다시 믿을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하셨습니다. 어머님은 지금도 경로당에 가면 이 방법을 다른 어르신들에게 알려주시며 모두 같이 앉아서 발바닥을 문지르는 시간을 만들고 계십니다. 그 모습이 마치 옛날 마당에서 옹기종기 모여 발을 씻던 그 시절을 떠올리게 할 만큼 따뜻하고 정겨웠다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단 3분, 아무 장비도 없이 손과 마음만 있으면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이 방법은 단순히 통증을 줄이는 것을 넘어서 삶의 질을 회복시키고 가족 간의 정서적인 교감을 회복시키며 무엇보다 내가 아직도 스스로 설 수 있다는 자존감을 되찾게 해주는 놀라운 도구가 되고 있습니다. 무릎이 꺾이던 사람이 다시 걷고 손주를 피하던 할아버지가 먼저 손을 내밀고 안아줄 수 있게 되는 변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고 있는 이 마사지 방법의 진짜 힘입니다. 지금까지 알려드린 발바닥 중심 마사지만으로도 무릎에 안정감이 생기고 다리 전체의 균형이 회복되는 걸 많은 분들이 체험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고 싶으신 분들, 혹은 다리 통증이 더 심하거나 복합적으로 허리, 골반, 무릎이 모두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 추가적인 방법 2가지를 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두 방법은 앞서 배운 마사지와 함께하면 시너지 효과가 나며 특히 저녁 시간에 실천하면 다음날 아침 몸이 훨씬 가볍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 2가지는 의학적으로도 효과가 입증된 부위에 대한 자극이며 실제로 저희 병원에서도 수면 장애, 골반 불균형, 무릎 꺾임 증상 완화에 자주 권장하는 루틴입니다. 첫 번째 추가 방법은 허벅지 앞쪽, 즉 대퇴사두근 위쪽을 문지르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무릎에서부터 위로 약 15cm 정도 올라간 부위, 손바닥 하나 넓이만큼 위의 위치입니다. 이곳은 허벅지 근육 중에서도 가장 큰 부분으로 무릎을 지지하는 핵심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 이 부위의 근육이 쉽게 굳고 유연성이 떨어지게 되는데 특히 앉아있는 시간이 많거나 활동량이 줄어들수록 이 근육이 긴장 상태로 굳어져 무릎에 더 많은 하중이 집중됩니다. 마사지 방법은 간단합니다.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손바닥 전체를 이용해 허벅지 앞쪽을 부드럽게 눌러가며 천천히 쓸어내리듯 문질러 줍니다. 압력은 너무 세게 할 필요 없으며 살짝 시원하다 느껴질 정도의 강도로 3-5분 정도 반복하시면 됩니다. 이 부위를 마사지하게 되면 무릎의 유연성이 향상되고 걷는 자세 자체가 안정되기 때문에 많은 어르신들이 이 방법을 병행하시면서 낙상에 대한 두려움이 줄어들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무릎 뒤쪽, 바로 오금이라 불리는 부위의 자극입니다. 이곳은 혈액과 림프 순환이 집중되는 지점으로 종종 오래 앉아있거나 다리를 많이 쓰신 날에는 이 부위가 뻐근하거나 땡기는 느낌이 들곤 합니다. 오금은 좌골신경과도 연결되어 있어서 허리나 엉덩이의 통증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무릎 뒤가 뻣뻣하게 굳어 있을 경우 전체적인 보행의 유연성이 떨어지고 특히 무릎을 완전히 펴거나 구부릴 때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마사지 방법은 무릎을 살짝 구부린 상태에서 손가락 2개 또는 엄지손가락으로 오금의 중앙 부위를 지그시 눌러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약간의 압통이 있을 수 있으나 그 느낌이 사라지면서 서서히 긴장이 풀리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부위는 특히 자기 전 따뜻한 찜질을 병행한 후에 마사지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뜨거운 물수건을 무릎에 감싼 후 5분 정도 지난 다음 마사지를 하시면 근육과 인대가 훨씬 부드러워져 자극에 잘 반응하게 됩니다. 이 외에도 몇 가지 생활 속 실천 팁을 추가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바로 활동하기 전에 침대에서 누운 채로 발목 돌리기를 10회 정도 해주세요. 이는 수면 중 정체된 혈액순환을 촉진시켜주며 아침의 뻣뻣함을 완화해주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둘째, 외출 전에는 양말을 신기 전에 손으로 발을 가볍게 문질러 주세요. 단 몇 초라도 발에 감각을 주고 혈류를 흐르게 하면 걸을 때 안정감이 커집니다. 셋째, 앉아있는 시간이 긴 분들은 1시간에 한 번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제자리 걷기를 1분이라도 해주시면 발과 무릎에 쌓인 압력을 효과적으로 해소할 수 있습니다. 넷째, 욕실에 작은 골프공 하나를 두시고 양치할 때나 머리 말리는 동안 발로 굴려보세요. 별도의 시간 없이도 마사지를 할 수 있어 바쁜 일상 속에서도 습관처럼 실천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계절에 따른 팁도 드리자면 겨울철에는 발과 무릎이 더 쉽게 굳기 때문에 온찜질을 반드시 병행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여름철에는 습도와 열로 인해 부종이 더 심해질 수 있으므로 마사지 전후로 시원한 물로 가볍게 씻어주는 것도 좋습니다. 특히 무릎 부위에 국소 부종이 있다면 수건을 말아 무릎 아래에 살짝 받쳐주는 것만으로도 무릎 꺾임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마사지를 하신 후 바로 무릎에 무리를 주는 동작을 피하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마사지 직후 무릎을 꿇거나 계단을 반복적으로 오르는 것은 피하시고 10분 정도는 의자에 앉아 다리를 가볍게 펴주시는 휴식 시간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이 모든 방법이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며 일상 속에서 단 몇 분만 투자해도 충분히 실천 가능한 방식이라는 점입니다. 우리의 몸은 하루아침에 망가지지 않았듯 회복도 하루아침에 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꾸준히 내 몸을 이해하고 다독여주는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결국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발바닥 마사지와 더불어 허벅지 앞 근육, 무릎 뒤, 오금 부위까지 함께 관리해 주신다면 단지 통증 완화가 아닌 다시 걷는 기쁨, 무릎을 믿고 움직일 수 있는 자신감을 되찾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삶이 고되고 지친 시간이었더라도 오늘부터 다시 새로운 한 걸음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방법들이 가진 진정한 가치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발과 무릎 중심 관리법, 그리고 3분 마사지 루틴은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닙니다. 수많은 임상 사례와 실제 어르신들의 삶을 통해 검증된 매우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한 회복의 길입니다. 무릎이 꺾이는 증상은 단지 근육의 약화가 아닌 우리 몸의 균형이 무너졌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지 않고 귀 기울이며 오늘처럼 스스로를 돌보는 작은 습관을 들이기 시작하면 어느새 다시 계단을 두려움 없이 내려가고 손주들과 손을 잡고 동네 한 바퀴를 도는 즐거움을 다시 되찾을 수 있습니다. 어떤 변화든 시작은 작고 사소해 보이지만 그것이 쌓이면 결국 삶의 방향을 바꾸게 됩니다.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오늘도 어제처럼 통증을 참고 살 것인지 아니면 오늘 이 순간부터라도 내 몸을 위한 단 3분의 시간을 투자할 것인지 매일 아침 혹은 잠들기 전 잠깐 의자에 앉아 내 발바닥과 무릎을 천천히 문지르며 오늘도 내가 나를 돌본다는 마음을 가지세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며 수많은 어르신들이 이 방법으로 삶의 활력을 되찾고 있습니다. 혹시 오늘 소개해드린 방법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댓글로
저도 시작합니다. 라고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참여 하나하나가 저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매주 실제 환자 사례와 함께한 실용적인 건강 루틴을 영상으로 전해드릴 예정이니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면 더 많은 유익한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을 이제는 피부로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무릎이 꺾이던 그 자리에서 다시 당당히 서 있는 날까지 저와 함께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걸어가 보시죠. 오늘이 바로 그 첫날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